이 영상 하나로 캡컷의 웬만한 기능은 모두 써보게 됩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능들을 순서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화면은 버튼이 작아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캡컷 앱을 실행해줍니다. 캡컷 앱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템플릿이 먼저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편집창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템플릿 창이 보여졌다고 해서 당황하시지 말고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모든 도구를 한번 눌러볼까요? 캡컷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얼굴 보정, 또 자동 캡션, 이렇게 대사를 도와주도록 돕는 텔레프롬프터, 그리고 녹음 기능과 콜라주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AI 도구 모음도 있는데요. 자동 컷, 또 AI 아바타, 번역기, 또 대화 장면을 생성하거나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X 버튼을 눌러서 편집창으로 돌아와 볼게요. 여기에서 새 동영상을 누르기 전에 한 가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메뉴에서 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보면 설정 아이콘이 있는데요. 설정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현재 앱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기본 엔딩 추가 토글이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엔딩 토글이 켜져 있으면 영상의 뒷부분에 이렇게 캡컷 엔딩 영상이 매번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사실 편집할 때마다 삭제해 주셔도 되지만 저희는 편집을 계속 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기본 엔딩 추가 토글을 끄도록 할게요. 엔딩을 삭제할까요? 해서 삭제를 눌러주세요. 설정이 되었다면 새 동영상을 선택해 볼게요. 저는 미리 동영상을 조금 다운로드 해봤습니다. 브이로그를 만들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아침 기상부터 저녁 해질녘까지의 영상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이때 동영상 또는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만약 동영상을 선택하게 된다면 동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동그라미에 체크를 한 후에 추가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트랙에 영상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집 화면은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쪽에 영상이 배치된 곳은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추가된 영상이 재생되고 또 정지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멈추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전체 화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하기 옆쪽에는 되돌리기 버튼과 되돌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편집의 영역이 됩니다. 여기에 영상이 쌓이고 또 오디오가 추가되고 그리고 텍스트나 스티커도 추가가 됩니다. 이 영상과 요소들은 여기 있는 흰색 바를 통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또 이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요소들이 추가됩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편집, 오디오, 텍스트, 캡션, 조정, 스티커, 템플릿까지 다양한 메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편집을 하면서 메뉴를 찾을 때에는 하단의 메뉴 틀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선택하는 형태로 고르게 되고 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의 확대와 축소는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화면을 대각선으로 줄여주게 되면 영상이 작게 축소가 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늘려주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쓱 넘겨주면 영상의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한 개의 영상을 불러왔고 옆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통해서 다른 영상들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원하는 영상들을 여러 개 동시에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이 여러 가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초보자분들은 소스를 여러 개 한꺼번에 추가하게 되면 타임라인이 복잡해져서 편집하기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상을 한 개씩 가져와서 조절을 한 뒤에 다음 영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훨씬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제 영상을 불러왔으면 영상의 비율을 먼저 정해줘야겠죠? 보통 유튜브 영상의 경우 16대 9, 또 쇼츠나 릴스의 경우에는 9대 16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의 메뉴를 오른쪽으로 쓸어보면 여기 가로 세로 비율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비율을 선택한 후에 체크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저는 9대 16의 세로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추가된 영상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가로로 된 영상도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로 영상들은 사이즈가 잘 맞아서 따로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가로 영상으로 추가가 되어서 위아래로 공백이 많이 보이는 영상은 여백을 조절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가로 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미리 보기 화면에서 대각선으로 화면을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조절을 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또는 가로 영상을 선택한 후에 하단의 메뉴에서 자르기 버튼을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16대 9로 정해준 후에 영상을 옆쪽으로 조절해서 크기를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로 영상이어도 내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조절을 해서 위치를 맞춰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추가해 놓은 소스들은 소리가 하나도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져온 소스에 원본 사운드가 들어있다면 여기 앞쪽에 클립 오디오 음소거를 눌러서 원본 소리를 한 번에 싹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스토리의 흐름에 맞게 영상의 순서를 배치해 볼게요. 클립을 손으로 꾹 누르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이동 모드가 됩니다. 여기에서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내가 원하는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리해 줬습니다. 이제 배치가 끝났다면 영상 편집의 핵심인 컷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를 먼저 정해줍니다. 지금 현재 이 클립은 18.7초인데 저는 짧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영상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영상에서 앞쪽 부분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흰색 막대를 잘라주고 싶은 부분에 놓아준 후에 분할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앞, 뒤 영상이 잘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뒤쪽 부분의 영상을 선택한 후에 아래쪽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영상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선택했을 때 앞뒤로 하얀 색깔의 두꺼운 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핸들을 좌우로 움직여도 영상의 앞뒤를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조절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컷 편집을 하실 때에는 중간중간 전체 화면 아이콘을 누르셔서 확인을 해주세요. 스마트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던 잘린 단면이나 화면 구도를 큰 화면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봤더니 커피의 모양을 내는 장면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영상의 리듬감을 위해서 저는 조금 빠르게 조절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클립을 눌러준 후에 아래 메뉴에서 옆으로 넘긴 후에 속도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일반 버튼을 눌러서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1.2배 정도로 조절을 해볼게요. 그럼 아까보다 한결 빠르게 영상이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실행한 효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능을 취소하고 싶다면 여기 미리 보기 화면 아래쪽에 있는 되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 단계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리기를 다시 실행하고 싶다면 여기 되돌리기 취소를 눌러주시면 되돌리기 취소가 됩니다. 지금 영상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영상과 영상 사이가 뚝뚝 끊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전환 효과를 넣어서 영상과 영상 사이를 부드럽게 조절해 볼게요. 화면을 조금 확대시켜 보면 여기 1번 클립과 2번 클립 사이에 흰색 일자 사각형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장면에 전환을 주는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효과에서 보라색 하트가 붙어 있거나 프로라고 표시가 붙어 있는 효과는 유료 구독자용입니다. 표시가 없는 효과를 위주로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효과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서 초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0.5초로 지정이 됩니다. 좀 더 효과의 길이를 줄이거나 또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를 눌러주시면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체 분위기를 정해줄 배경음악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오디오 메뉴를 선택하고 사운드를 선택합니다. 저는 위쪽에 있는 인기 BGM 폴더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에서 음악을 선택하게 되면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드는 음악 옆쪽에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초록색 오디오 트랙이 생성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 흰색 막대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클립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음악이 이 위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삽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맨 앞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음악을 잘라줘야겠죠. 여기서 음악을 잘라주지 않으면 영상은 모두 끝났는데 음악만 계속 재생이 됩니다. 영상이 끝나는 지점에 흰색 재생 헤드를 놓고 음악 트랙을 선택한 후에 아래쪽에 분할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삭제를 눌러주시면 영상이 끝나는 지점까지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클립을 선택한 후에 여기 희미하게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럼 음악이 끝나고 시작되는 부분에 페이드 인, 아웃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음악의 볼륨을 조절해 줘야 할 때는 여기 음악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볼륨을 선택하신 후에 볼륨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캡컷 안에 음악은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사용하거나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틱톡에 올리실 예정이라면 해당 앱 자체에서 제공하는 음원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음악을 입혀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작권 문제에서 가장 안전하면서 요즘 트렌디한 음원을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넣었다면 효과음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일을 하는 장면에서 타자기 소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효과음을 넣어줄 위치로 흰색 막대를 이동시킨 후에 아래쪽 메뉴에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FX를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키보드 타이핑이라는 게 인기 메뉴에 있네요. 저는 이 소리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타이핑 소리를 넣어 주었습니다. 음악과 효과음을 넣어봤다면 이번에는 AI 성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맨 앞으로 재생바를 이동시킨 후에 텍스트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서 텍스트를 누른 후에 텍스트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잔잔한 나의 하루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걸 이제 AI의 목소리로 바꿔줄 텐데요. 여기 텍스트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옆쪽으로 메뉴를 밀어보면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국어 카테고리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여기 보면 다양한 AI 성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잔잔한 나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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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성이 생성되었다면 여기에 입력했던 텍스트는 X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음성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캡컷에서는 직접 목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의 메뉴 중에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녹음 버튼이 보입니다. 녹음을 선택한 후에 미리 준비해둔 대사를 여기 텔레프롬프트에 입력해줍니다. 프롬프트가 완료됐다면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러서 이제 프롬프트를 보면서 녹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녹음이 끝났다면 다시 한번 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체크 표시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내 목소리가 녹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녹음도 역시 필요 없는 부분은 아까 컷 편집과 마찬가지로 분할을 하거나 또 필요한 부분으로 위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녹음했던 부분이 이렇게 영상에 들어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목소리로 직접 나레이션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 음악 부분의 소리가 너무 크면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그럴 때는 아까 알려드린 방식으로 음악을 선택하신 후에 여기 아래 볼륨을 선택하셔서 소리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차분하게 하루를 채워가야지. 이제 여기 일하는 장면에 자막을 한번 넣어 볼게요. 텍스트를 넣고 싶은 곳에 흰색 재생 헤드를 놓고 아래 메뉴에서 텍스트를 누른 후에 텍스트 추가를 눌러줍니다. 텍스트 입력 창에 텍스트를 입력해 줍니다.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 아래쪽에서 글꼴의 스타일을 정해 줄게요. 물론 템플릿을 사용하면 한 번에 애니메이션 효과와 또 텍스트를 꾸며주는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은 조금 후에 사용해 보기로 하고 여기 글꼴 탭을 눌러줄게요. 그럼 여기에서 글꼴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교보 손글씨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타일 탭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그럼 위쪽에는 미리 정해 놓은 스타일이 보이게 되고 아래쪽에는 텍스트의 색상을 선택하거나 또 테두리의 색상을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선택해보고 너비를 조금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로우 효과에서 글자를 빛나게 바꿔줄 수도 있고 또 글자와 영상이 잘 분리가 안 된다면 배경 탭에서 이렇게 배경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림자 탭에서 검정색의 그림자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에 편집 효과를 눌러보시면 내가 글꼴의 색상이나 스타일을 정해줄 필요가 없이 정해진 스타일을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탭을 눌러보시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 아웃, 반복 효과가 있는데 글자가 나타날 때의 효과, 또 글자가 사라질 때의 효과, 또 글자가 지속되는 동안의 효과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타자기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체크 표시를 눌러서 완료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추가되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서 텍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맨 앞쪽으로 재생 헤드를 옮긴 후에 텍스트를 누르고 텍스트 추가를 눌러볼게요. 템플릿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템플릿에 보면 이렇게 유행하는 템플릿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변경해 주실 수도 있고 내용을 다시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 캡션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까 음성 녹음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메뉴에서 옆쪽으로 살짝만 넘긴 후에 캡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에서 생성을 보면 이제 보이스 오버 부분에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템플릿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캡션 생성 중이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되고 빠르게 %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음성을 녹음했던 부분에 자막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두 줄로 입력된 부분을 조금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아래 캡션 편집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캡션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루가 있어서 하고 엔터 버튼을 눌러서 조절을 해줄게요. 그리고 든다는 여기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윗줄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제 캡션에 배치를 마쳤다면 캡션을 선택한 후에 아래 스타일을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모든 주요 캡션에 적용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템플릿을 하나 선택하고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자동 캡션들까지 모두 같은 스타일로 자막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고칠 필요 없이 모든 자막의 스타일이 한꺼번에 적용되게 됩니다. 영상 위에 작은 영상을 겹쳐주는 오버레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옷을 고르는 장면에 막대를 위치시킨 후에 아래쪽에 있는 오버레이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PIP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줄게요. 여기에 영상 하나를 추가해줍니다. 그러면 영상이 기존 영상 위쪽에 올라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상의 크기를 줄여주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여기 필요한 장면에서 분할을 해준 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제 큰 화면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옷을 고르는 장면 위쪽에 도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캡컷의 타임라인에서는 아래쪽에 깔려있는 트랙일수록 시청자의 맨 위에 보이게 됩니다. 레이어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노을이 지는 거리 부분의 색감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 메뉴에서 옆쪽으로 쭉 밀어서 조정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용자 지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밝기, 대비, 채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노을 지는 오후의 모습에 좀 더 어울리는 영상으로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끝나는 소스에 움직임을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레이션이 끝나는 부분에 흰색 재생헤드를 이동시켜준 후에 미리 보기 아래에서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의 키프레임을 추가해줍니다. 그럼 빨갛게 키프레임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막대를 이동시켜준 후에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이 하나 더 생성되게 됩니다. 영상을 재생시켜 보면 영상이 천천히 줌인되는 키프레임 모션이 연출됩니다. 이제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영상이 다 되었다면 설정을 한 후에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옆쪽에 있는 AI UHD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해상도를 선택해주거나 프레임 속도를 선택해주고 비트 전송률과 워터마크의 유무를 체크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해상도는 720으로 프레임 속도는 60으로 비트 전송률은 추천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 워터마크는 숨김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프레임 속도와 비트 전송률은 제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여기 캡컷 앱에서 추천해주는 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기 장치의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영상은 갤러리에서 최근 항목에 보시면 영상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틱톡에 공유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또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도 연동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한 편을 완성해 보면서 캡컷의 주요 기능들을 익혀봤습니다. 메뉴가 조금 작아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